동남 합성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합성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본사 및 한천공장 및 연구소, 안양사무소, 대산 1공장, 대산 2공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궁금해서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오늘 그 소개 내용은 초급 정도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라는 게 나오는데, 매출원가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냐면은 기초재고도 그 기준을 뭘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초재고의 범위가 있는데 일단 제품으로 인식을 하자고요. 기초제품재고 더하기 총 제조비용, 요거를 다른 말로는 제조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빼기 기말재고를 한 것이 매출원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총액이란 것은, 매출액이라는 것은 뭐 판매된 대로 누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만 손익계산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총액이 산출이 되고 총 매출총이익률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는 거로 하죠. 이게 0.1% 상승했네요.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8.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5.2%가 증가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 또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 되겠어요. 5.1%, 이것도 0.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매출이 14.6%나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5.2% 증가했으니까 금액상으로는 많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로 보면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작년보다 얼마나 이 생산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0.3%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급여 수준도 올라가고, 뭐 그런 그 평가지표들로 이 원가회계 손익으로도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스루풋 회계로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이 원가회계라는 게 재고자산의 증감액에 따라서 여기 그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은 빼는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작아지죠.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쓴 비용보다도 작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기말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는 이게 적은 금액이 빠진다면은 매출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재고의 감소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니까 매출이익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영업이익도 줄고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요 산식 때문이라도 재고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세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에 돈이 많이 잠긴다는 얘기 관점에서 봐서는 결코 그것이 영업이익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합리적인 성과평가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스루풋은 매출 빼기 매출 재료비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라는 것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곱하기 매출원가 나누기 총 제조 비용입니다. 이렇게 그 산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매출 재료비라는 스루풋이라는 것은 매출한 양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거를 뺀 게 스루풋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3.4% 증가한 거로 돼 있어요. 요거는 뭐 3차적인 그 다음에 그 판단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다가 넣습니다만은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스루프 금액상으로는 늘었죠. 아까 그 뭐 영업이익은 금액상으로 25.2%가 증가했는데 이 스루프는 금액상으로 13.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스루프율은 0.3%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스루프 관점에서는 성과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럼 나머지 공장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를 모두 스루프 쪽에서는 그냥 운영 경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어차피 그 현장의 가공비는 어차피 다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경비가 12%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판매 관리비는 뭐 8%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공비도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루풋 나누기 OE가 TOE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1.21이에요. 그러면 0.01포인트가 상승했다.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1%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69억 5,900만 원인데 스루풋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스루풋 영업이익이 되겠죠. 20.4% 증가했습니다. 아까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25.2%가 됐죠. 그러면은 스루풋상으로는 1억 1,1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적은 거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 증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공정한 평가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업 입장에서 그 이 기업이란 것은 영업부서라는 게 있고 생산부서가 크게 있죠. 그러면은 원가 회계로 하면은 전체로 그 최종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산출해 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영업 입장에서는 아니 공장에서 비싸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익을 내려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못 팔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은 이 스루풋만 가지고 평가 지표를 해준다면은 아마 두 손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출 재료비라는 것이 이제 그 자재를 사오는 가격이니까 이것은 생산 책임도 아니고 영업 책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우리는 열심히만 팔면 된다. 이래서 스루풋이 이게 스루풋율이 0.3%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 이 구매 가격이 얼마나 하더라도 이 스루풋율을 작년도 수준까지 하려면 조금 더 높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영업 보고서 스루풋율이 0.3% 감소했으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장에서 가공비는 생산부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뭐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 모르지만은 공장은 뭐
생산량만 그래서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따로따로 놀게 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또 생기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러면 하려 그러면은 합의를 해서라도 그건 오나가 탑다운식으로 자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러면 그 자재 비싸게 샀다는 게 구매부서 탓이냐? 그건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의 가격의 그 원재료를 사왔든 잘 만들어서 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내자. 그러면은 T 나누기 5를 평가지표로 공통적으로 하겠다. 1.21이고 1.19니까 0.01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보너스 계산할 때 정상보다도 올해 뭐 많이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스루펫 영업이익보다도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 스루펫이 적게 이익이 나오는 경우는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보면은 제품이 있고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이런 게 있어요. 이 스루펫에서는 제품만 가지고 그 논의를 합니다. 이 5억 1,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증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1억 1,000 아까 100만 원이죠. 가공 비율을 곱하면 1억 1,1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제품 매출원가가 있고 상품 매출원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하면은 요 재고 내역에 표현되어 있는 재고 관련 인식 매출원가 1218억 원이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용역 매출원가라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매출원가 전체를 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재고자산은 이 제품 한 가지만 가지고 스루펫은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 내역에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 없죠. 이 경우는 상품은 무재고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자기 제품은 재고 관리를 하는데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니까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만큼만 구매해서 납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네요.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에는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최종 목적은 가공 비율이 얼마냐를 따지는 건데 도출해 내는 건데 그러면은 그 가공 비율을 알라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아까 매출원가를 매출원가 산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된 것은 총 제조 비용은 몰라도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하고 기초재고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란 것은 아까 매출원가 산식을 뒤집으면은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에다가 기말재고 뺐던 거를 반대로 더하고 기초재고를 더했던 것을 반대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뭐 저도 회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해 내는 데는 단순 산수인 것 같지만은 이제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 산식을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의 하나는 뭐냐? 총 제조 비용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를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왜 이런 힘든 길을 가서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해 내느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가 없었으면 제가 스루풋 손익을 산출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면 또 못할 건 없죠. 하지만 가정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AB를 더한 상품 매입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또 좀 전체 묶어서 한다 그러면은 상품 매출 원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회사는 비성분에 그걸 뺐으니까 총 제조 비용, 그러니까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된다고 보면은 빼도 그만일 거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어쨌든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로 여기가 표현되는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또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이게 이 재고가 증가했는데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매출 원가 산식에 의해 가지고 이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던 거, 처음 매출 원가 산식 할 때 그 산식이 있죠? 그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AB를 더한 게 매출 원가 재료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4.9% 증가했고 운영 경비가 12% 증가했어요. 이것이 두 가지 합친 금액이 1,309억 원이고 이 원가회계 손익에서 공시된 금액인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더한 금액하고 요거를 MC하고 OE로 나눠서 산출해낸 거하고 일치를 일단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운영 경비하고 판매 관리비,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것이 이제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 원가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 기초에서 기말을 뺀 거, 요거로 하게 되면은 1244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가공비, 공장 가공비가 22% 된다 이거예요. 소수점 없는 거로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한 자리로 계산해 보면은 소수점 한 자리 생산 재료 비율이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근데 저도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릴 거예요. 여러 회사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좀 와닿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만 가지고 해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건 수학 개념이 아니죠. 그냥 산수 개념으로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데이터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거냐, 회계가 투명한 거냐? 저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하나만 봅니다. 다른 건 안 봅니다. 다른 것까지 보려면은 제가 회계 법인 감사까지 해야 되겠죠. 어쨌든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앞에 재고자산 명세에서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니까 재고가 증가한 거죠. 5억 1,300만 원.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것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17억 원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11억 8,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회사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 WCA 가공비 배부재가사산 동남 합성은 제품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 재고자산인 것 같다. 전체 재고자산 미착품도 들어가고 저장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 기준을 가져가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것은 공장 가공비가 배부되는 것은 제품뿐이 없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그 재고자산의 그 증가액, 변동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되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총 제조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이 더 나오도록 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외에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이게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겟으로 안 맞아 떨어져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그 제조 원가하고 매출 원가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 정확하지 않은 매출 원가를 가지고 손익계산을 해낸 걸 가지고 그거를 공개해서 영업이익이 어떤 놈이 젖됐느니 영업이 잘했니 못했니 생산이 잘했니 못했는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성과평가를 조직 내부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재고자산 그거 제조업이라면은 그게 정확해야 된다. 근데 이 4억 9,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작년에는 또 반대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재고자산 기준은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답변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을 PQ, P는 이제 그 스루프 관점에서 보는 거고 Q는 원가 회계 관점에서 그 뽑아낸 거죠. 그 차이액이 아까 그 1단계 차이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생산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한 또 제조 원가가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사람이 아마 조선 천지에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요거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따지는 건데 현금 흐름표에서 돈이 12억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재무상태표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맞췄어요. 현금 흐름표 안 맞추면 그거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회계법인들은 요 3단계 하나 정도만 분석을 할 겁니다. 앞에 제가 1단계, 2단계를 그 분석할 수준이나 착상 자체를 아마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100억 원이 나갔네요. 무려 16.3%가 증가했어요. 직원은 11명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 연간 평균 임금을 그 예상해 보면은 이거가 그 3분기까지 나간 금액이 100억이니까 곱하기 4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거를 이
직원 수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돼서 7,220만 원 정도 연봉 수준이 되는데 작년 동기보다는 9.3%,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2점 몇 프로뿐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인건비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물가 상승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매출액이 뭐 1,000억 원대면 중소기업 정도 되겠는데, 임금 폭이 많이 올랐던 얘기죠. 이거는 그 회사가 표현한 걸 보면 여기 퇴직급여까지 아마 포함된 거로 인식은 돼요. 뭐 여러 가지 수당, 뭐 그러니까 모든 통틀어서 복리후생비는 저는 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2.5%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생산성으로만 보자. 원가회계에서 내가 같은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생산량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2.5%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또 어떤 기업들은 노동 분배율, 기업들이 아니고 뭐 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에서는 사용자만 이익을 편취하고 노동자들은 착취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동 분배율을 보면은 인건비 나누기 스르프 저는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번 돈보다도 인건비는 3.4%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요거 WCAI는 그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동남 합성은 제품 하나만 해당하겠어요.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증가한다는 그것은 원가 아까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결산이 되죠. 어쨌든 떨어졌고 스루픈율도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일단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재고 회전율이 늦어진 거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재고 금액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수량이 증가해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던 거 TOE 생산성 이 평가지표에 집계용으로 집어넣고 또 뭐 ROI 재고 투자 이익률이라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가 그 33.7%인데 39.7%, 6.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 차입을 해가지고 돈을 어디에 썼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돈이 잠겨 있다는 얘기죠. 일단 재고가 증가한 만큼 거기에 돈이 잠겨 있을 거고 또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돈이 잠겨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왜 매출도 늘었는데 돈은 부족해서 차입금은 증가가 됐다. 요거까지도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또 따지는 경영학자들이 있어서 저도 그냥 할 수 없이 넣었어요. 저는 원가회계 영업이 아니고 죽었다 깨나도 슬픈 영업이익으로 합니다. 나누기 지급이자 7.1배. 이자 나간 거보다도 몇 배를 더 돈을 버냐 그러면 이게 이 차입금이 늘어가지고 이게 9.6에서 7.1이니까 이 경영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이자가 더 나가고 돈은 더 못 벌었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또 따집니다. 경영 쪽에서는 이것도 슬픈 영업이익 나누기 투하자본. 이 투하자본은 총 자산에서 이 이자 부채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거 투하자본 이익률로는 0.4%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는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중심적으로 재고 한 놈만 패니까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스루프율이 하락했으면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가 증명 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수량으로도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죠. 그렇게 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 시스템은 원재료 가격 추이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틸렌 옥사이드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평균 단가로 제시를 했는데 5.4%가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제품류는 계면 활성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2.1% 상승했어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은 그 원재료 비율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아까 그 가공 비율이 22%인가 그렇죠? 그러면 78%가 가공 비율이면은 78%나 그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원재료 곱하기 한 78% 하면 8이라 그러고 8, 5, 40, 한 4%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2%뿐이 못 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단순 평균인데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은 매출액 비중을 곱해야 됩니다. 95.2%가 계면활성제고 상품은 4.8%입니다. 이거 더하면은 100%가 나오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때리면은 2%가 제품 판매 가격이 올랐다. 그럼 영업보고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국제 가격이나 뭐 환율, 우리 원화 가치 등이 내려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면은 고객을 설득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이 있는 전제 조건 하에서라도 납품 가격을 좀 인상시켜 주십시오. 라고 계약 성사를 해야 될 영업사원의 능력이 요청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그 재고자산 스루풋을 분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업사항이나 생산사항도 미루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이 여정에서 이제까지 나온 거를 직계표를 만들어 보면은 스루풋 손익계산서 원재료 가격 추론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이성분 분석 원재료 가격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순방향이라서 회계 투명성 가정은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 이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죠. 근데 판매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데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불투명한 거냐? 요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제조 원가 비율까지 해서 본다면은 원가 상승률은 4.1%다 이게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도 한 4%선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뿐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공 비율 역량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원가 세계에 익숙하니까 구매해주는 그 고객 입장에서 고객들도 제조 원가뿐이 모를 테니까 그러면은 4.1%는 좀 4%는 인상해 주세요. 라고 성공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2%뿐이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상대적 입증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을 해내고 연말까지 예측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스루프트 회계의 매출 재료비 비율과 스루프율 요 두 개 합치면은 100%고 원가 회계 쪽으로는 세 가지를 좀 봐요. 생산 재료비, 가공 비율 요거 두 가지를 더한 게 100%고 판매 관리 비율 5%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를 다 감안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루프 쪽에서는 운영 경비 비율 24.5% 요것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쪽은 예측은 생략하고 다 계산은 해 놓습니다만은 소개할 때는 제가 스루프 회계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에서 2024년도 전망은 제가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75%까지 진도가 됐으니까 25%를 더 할 거다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식은 이 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1 더하기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해 내면은 연말까지 1,724억 원 정도가 아니고 이걸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이 환산해 내는 변수는 결국 스루펀율 TR 스루펀 레이트 29.6% 29.6%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 스루펀 회계에는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요 25%라든가 이런 것은 급변하는 상황 정보를 제가 취득한 게 있다면은 요 퍼센테이지를 변경하면은 예측 금액을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또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스루펀율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29.6%인데 한 30%, 31%로 하면은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납품하는 상황을 비유한다면은 어떤 한 단가가 계면 한 장지의 어떤 판매 단위별 단가가 17만 2천 원으로 결정이 됐다. 구매 쪽에서도 우수리 같은 거 떼지 무슨 요즘에 단단위까지 계산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17만 2천 원에 팔면은 8,216원이 남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는 불만족이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더 올리진 못합니다 하는 경우 돈을 버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매출을 더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나 재고 회전율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의 상승이 재고 회전율 증분분만큼 판매액도 늘어날 거다 하는 논리를 적용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도 모니스타 곱하기 모니턴 그러니까 경제 규모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가 얘기하듯이 저는 재고 곱하기 인벤토리 턴이 매출 규모가 될 것이다. 재고 회전율만큼 매출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21회전 예상이 됩니다. 아까 3분기까지 15.7회전인가 됐죠. 저도 말고 1회전만 더 해보자. 4.8% 정도 더 노력을 못 해보겠느냐. 고객한테 가격 올려달라고 그렇게 떼쓰지 말고 좀 더 팔로 개척을 하든지 우리가 가격이 싸니까 어쨌든 더 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거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이게 단가 비율로 해서 18만 원 727원에 판매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8,200원이었는데 64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도전적인 야망찬 계획을 세워보고서 영업회의할 때 좀 더 노력을 해라.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1회전 더 올리려면은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지죠. 구매, 영업, 생산이 진짜 협동을 해야만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고 회전율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루풋을 올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나 재고 회전율을 올리라는 말이나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재고가 아까 증가했죠. 그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17만 2천 원은 원가 회계 예가보다도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봐서 스루풋 회계가 인플레이션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도출해 냅니다. 주가는 36,600원으로서 작년 3분기 1년 전보다 3,600원이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줄어들었고 PBR은 1.97, 2.3이었는데 PBR도 떨어졌습니다. 주주내역은 미원홀딩스가 42.29%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미원 상사가 8.54%, 이주희 씨라는 분이 8.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동남합성이 3분기 실적을 일찍 공시를 해서 또 제 안테나에 걸려가지고 3분기 오래간만에 중소기업 거부터 먼저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40분이 넘어버렸는데 이런 기본을 안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진행을 3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은 또 좀 소개를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때그때 기업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